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박준입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참석해 주신 의원님들과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고생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8일 자치경찰위원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 관계공무원 정성수 자치경찰 정책과장님, 정당한 사유 없이 행정사무감사에 출석하지 않아 감사를 중지 보류하고 오늘 재감사를 실시하기로 의결한 바가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 제2항에서 행정사무감사 관계공무원이 출석 요구에 따라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출석일의 하루 전까지 지방의회 의장님께 그 사유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치경찰위원회는 관계공무원 행정사무감사에 출석하지 않았음에도 그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행정사무감사 출석하게 대한 소명과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 사과가 우선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지난 우리 결산에도 이와 똑같은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는 우리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고 더 이상 진전 안 하고 바로 우리가 업무 보고를 받고 결산을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똑같은 일이 반복이 되는 바람에 저희 자치경찰위원회에 이 같은 일이 계속 반복되지 않나 이런 우려의 목소리가 있어서 감사를 중단하고 다시 재감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점 숙지해 주시고 이번 재감사에 있어서 지나간 일을 다시 되풀이하자고는 아니지만 이 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숙지하시고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게 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8일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출석하지 않은 자치경찰 정책과장은 불출석 경위에 대한 소명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잠깐 나오셔서 소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우리 자치경찰 과장님 정책과장님께서 진료 때문에 그랬다는 진료서하고 소견서하고를 제출을 했습니다. 제출을 해서 우리 위원님들께 저희가 공지를 못 해드렸던 이유는 내용상에 공개적으로 얘기할 수 없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공지를 못 드렸는데 이 자료가 제출되었다는 것은 우리 위원님께서 감안하시고 질문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소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치경찰 정책과장 정성수입니다. 지난 11월 8일 예정되어 있던 행정사무감사에 불참하게 된 것에 대해 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그 사유를 소명드리고자 합니다. 구체적인 자료는 위원장님께 드렸습니다만 지난 몇 주간 제 개인이 가진 병증을 치료해 오던 중에 당일 출근 근무를 했는데 사실상에 도무지 사무 수행을 할 수 없는 그런 처지가 발생되어 주변에 알리고 급히 병원에 갔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널리 양지해 주시고 앞으로도 각별히 유념 유의하겠습니다.
예. 뭐, 우리 의원님들 뭐 따로 뭐, 여쭤보고 싶은 말씀 계시면 간단하게만 말씀해 주시고 아니면 자리로 들어가셔도 되겠습니까? 네. 들어가 주십시오. 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에 근거하여 집행기관의 사무처리가 법과 규정, 원칙에 따라 체계적, 효율적으로 이루어졌는지를 살피는 의회의 정당한 감독권 행사이자 법적 사무입니다. 지방자치법 등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법령 및 조례에서 의회가 가지는 행정사무감사 권한과 집행기관의 의무, 요구에 불응할 경우 처벌에 관한 사항까지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법을 집행하고 감독하는 기관인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이를 가볍게 여기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의회를 무시하는 것으로 해석이 되었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님, 총괄 책임자로서 향후 동일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 재발 방지를 약속하여 주시고 앞으로 자치경찰위원회가 성실한 자세로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시고 우리 도민들로부터 사랑받을 수 있는 자치경찰위원회로 거듭날 수 있기를 기원 드리면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경찰위원장 김현태입니다. 지난 11월 8월 실시될 예정이던 자치경찰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가 증인으로 채택된 자치경찰 정책과장의 불출석으로 인해 중단되고 오늘 재감사에 이르게 되어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자치경찰위원회의 위원장으로서 향후 이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조직 통솔과 운영에 철저를 기할 것을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약속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히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자치경찰위원회의 역할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 감사를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예.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사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에 들어가기 앞서 증인으로 채택된 집행부 관계공무원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위증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8일 증인 선서를 하지 않은 자치경찰 정책과장은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서명 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경상남도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2에 따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성실하게 감사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약속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2년 11월 14일 소속 경상남도 자치경찰위원회
지휘 자치경찰 정책과장 정성수. 다음은 2022년도 주요 업무 추진 상황 보고 순서이나 지난 8일 행정사무감사에서 받은 업무 보고로 가름하고, 업무 보고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우리 의원님들 뭐 그래 해도 되겠습니까? 네. 그럼 바로 자료 요청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치경찰위원회 자료 요구하실 의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백태현 의원님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예, 백태원 의원입니다. 앞서 우리 한문 그 자치위원회 소속 위원 명단이 감체 출퇴한 게 있는데, 그때는 너무 간단하게 이름하고 주요 이름만 이래 들어가 있어서 다시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남자치 경찰위원회 구성 현황 7부이죠. 돼서 기본적으로 성명, 생년월일 넣고 성별, 또 그리고 추천자, 예를 들어 추천자는 이제 기관명이 되겠죠. 의회 같으면 의회, 위원 추천위원회 같으면 위원회, 교육관 같으면 교육관, 그거를 명시해 주시고, 이제 대표 경력은 위원 자격 요건을 맞추기 위한 대표 경력, 그 사항을 해서 현재 구성 현황을 부탁드리고, 또한 경남자치경찰위원회 위원 추천위원회 명단도 거기서 받을 수 있죠. 그것도 같이 그 부분은 간단하게 추천위원회니까 그래 좀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백태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우리 자료 요구하실 의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예, 우리 박진현 의원님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네, 박진현입니다. 요구자료 17페이지 경상남도 자치경찰위원회 고충심사위원회에 11명 되어 있습니다. 그게 명단을 주시고요. 그다음에 37페이지에 자치경찰위원회 정책자문위원회라도 있더라고요. 거기 9명 명단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자료 요구는 질문 중에서도 필요한 자료가 있으면 우리 의원님 자료 요구를 하시면 제출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그럼 질의 답변으로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네. 질의 답변은 일문 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되 필요시 일괄 질문 일괄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사무국장님께서 하시고, 보다 자세한 답변이 필요한 경우는 소감 부소장님께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자치경찰위원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치경찰위원회 우기수 의원님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장영희 우기수입니다. 우리 이제 자치경찰이 출범한 지 이제 1년이 지났습니다. 1년 동안 성과대회도 있었고, 그리고 실제 또 여러 가지 여론을 들어보면은 출범할 때보다 기대보다는 아직까지 좀 미흡하다, 그런 여론도 많이 있고, 또 내부적으로도 실제 자치경찰이 어떤 제 역할의 자리가 아직까지 미흡하다, 그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또 올해 우리 윤석열 정부 들어서 자치경찰하고 국가경찰을 이제 확실히 이원화시키겠다, 그렇게 지금 국정과제로 지금 잡아놓고 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또 김현태
우리 그 자치위원장님께서 전국 그 자치위원회 협의회 회장 맡고 계시죠. 예. 회장으로서 이제 마쳤습니까? 아, 예. 그때 이제 협의회 회장으로서 꼭 그 인사권과 뭐 재정권을 이원화해서 우리 자치경찰 자리를 잡도록 그렇게 뭐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아직까지 실제 피부에서는 그런 부분이 조금 현장에서는 미흡한 부분이 좀 많이 있다고 느끼는데 제일 큰 원인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죄송합니다. 의원님 자치경찰위원회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장 큰 원인은 자치경찰 사무는 있으나 그 사무를 수행할 자치경찰 조직이 없다는 것에서 모든 원인이 비롯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전체 우리 이거 좀 요거 자료표에도 보면은 좀 우리 그 조직이라는 게 어떤 뭐 규정상 실질적인 조직 기구도가 없어서 그렇단 말씀입니까? 아니면은 그 조직이 없다는 말은 지금 우리가 조직이 없다는 말씀은 경찰법에서 국가경찰 사무와 구분되는 자치경찰 사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사무를 수행할 별도의 본래적 의미는 별도의 자치경찰 조직과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현재는 국가경찰 조직과 국가경찰 공무원을 그대로 이렇게 활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인사권이 이제 아직 독립이 안 돼서 그렇단 말씀. 뭐 자치경찰은 직접적으로 자체적으로 이제 인원을 뽑고 이래 해야 되는데 지금 기존 뭐 출범이 뭐 어제 아래 되다 보니까 기존 우리 국가경찰을 자치경찰 업무에 투입을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현상이 생긴다 그런 말씀. 네, 맞습니다. 예, 그런 부분은 뭐 저희 자치경찰이 앞으로 또 나아가면서 개선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다른 거 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그 경찰병원 예, 뭐 전국에서 많이 그 신청을 했는데 다행히도 우리가 진해 자원지구에서 뭐 선정이 됐습니다. 충청도 하고 또 대구 하원하고 세 군데가 되는데 이게 우리가 정책 과장님도 뭐 칼럼에서 이 경찰병원 분원은 지역 균형 발전에서 뭐 초점을 맞추고 시행을 해야 된다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그 자치경찰에서는 지금 어떻게 어제 아래 이제 우리 진해 자원지구가 선정이 됐습니다. 지금부터가 이제 중요합니다. 우리가 경상남도에서 이제 선정이 되기 위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특별한 대책을 갖고 계신지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경찰병원 분원 건립 관련해서 창원시 진해구가 이제 선정이 되었습니다. 후보지 3곳 중에 하나로. 근데 저희가 이 후보지 심사 과정에서 몇 개 시도와는 이렇게 몇 개 시도해서 적극적으로 저희들의 이 지원을 요구했기 때문에 나름 조심스럽게 좀 활동을 했습니다. 근데 창원시로부터는 특별하게는 없어서 저희는 지금 현재 창원시 관계자와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해나갈 것인지 좀 조율을 하고 또 도에서 또 우리 자치경찰위원회에서 도울 일이 무엇인가를 이렇게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11월 달에 이미 선정을 완료할 것이라고 지금 매스컴상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이미 우리가 저 1차 후보지로 선정이 됐기 때문에 우리 창원시하고 우리 도하고 적극 협조해서 꼭 그 선정이 되도록 우리 그 경찰 뭐 병원 번호는 우리도 자치경찰하고 이제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우리 자치경찰의 역할을 해서 이런 거를 또 유치를 한다면은 우리 자치경찰에서 정말로 뭐 큰 이상도 쓸 것 같고 그래서 특별히 좀 그 신경을 써주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도 자치경찰에서 또 해야 될 역할이 뭐 그 지역 내 그 다중운집 행사 관련해서 뭐 교통제도나 안전관리도 우리 좀 자치경찰 소관 업무 맞잖아요. 그런데 이번 뭐 이태원 참사도 뭐 다 지금 경찰에서 대처를 잘못했다고 좀 국민적 비난을 받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그 자치경찰에서는 혹시 뭐 다른 그 특별 대책을 강구를 하고 있는지
여쭈고 싶습니다. 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사전에 우리 도내에서 다중운집 행사가 개최될 것이라는 정보를 파악하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정보를 파악하고 있는 경남도 경찰청으로부터 수시로 정보를 제공받고 그에 대해서 필요한 대책이 있으면 혼잡교통 또는 안전관리와 관련한 사항은 경남도 경찰청장을 지휘감독해서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소방본부, 도민안전본부 그리고 시군 관련 부서와도 적극 협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가을철 그리고 이미 뭐 축제가 이제 많은 축제가 지나갔고 뭐 진주 유등 축제라든지 또 그 산정 한방 그런 축제는 실제로 많은 인원이 몰리고 있는 그런 그 축제인데 그런 축제 기간을 통해서라도 좀 더 달라진 우리 경찰의 그 도민들을 위해 안전관리 이런 부분이 좀 많이 달려있다는 그런 그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좀 나서주기를 부탁을 드렸습니다. 네, 마지막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지금 그 정책자문위원회가 하나 있고 또 정책연구위원회가 있습니다. 뭐 한 위원회는 뭐 총괄과 하나는 이제 정책과 이런 이제 소관인데 이 두 위원회의 기능이 제가 보기에는 거의 비슷한 수준이고 또 한 위원회는 작년에도 위원회 개최가 되지 않았고 올해도 또 개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우리 자치경찰위원회 뭐 출범한 지도 얼마 안 됐지만은 이런 정책자문위원회가 필요하면은 뭐 작년에도 개최를 하고 올해도 개최를 해야 되는데 우리 그 연구위원회가 아직 개최를 한 번도 못했죠. 네, 작년에 두세 차례 개최한 이후 올해는 개최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게 뭐 꼭 필요한 위원회 같으면 개최를 해서 지금 그런 단계에 있는 우리 그 경찰위원회 어떤 자문 역할을 충실히 해줘야 되는데 이게 뭐 필요 없다면은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통합을 시켜서 한기 자문위원회라도 좀 더 알차게 이렇게 위원회를 개최해서 우리 정책 그 자치경찰위원회가 거듭날 수 있도록 이거는 한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의원님 말씀대로 검토하겠습니다. 다만 정책자문위원회는 정책연구위원회는 전문가 중심으로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약간 풀과 같은 개념으로 저희들이 해당 분야 정책을 추진할 때 필요하다면 그분들 전체 다 모이진 않아도 그분들 개개인별로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책자문위원회는 도민의 의견을 다양한 각계각층으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최대한 저희들이 수렴하기 위해서 정책자문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책자문위원회는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적으로 이렇게 개최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검토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전문 감사 지적 사항에 대해서 한 가지 언급하겠습니다. 전번 그 감사 지적 사항 때 그 행감할 적에 뭐 자치경찰이 출범한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우리 의원들을 현지에 가서 뭐 현지 방문하는 기회를 한번 가졌으면 좋겠다 그래 요구를 했는데 원래 뭐 저희 의원들이 요청을 안 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은 이 감사 지적이 있었으면은 저희들이 감사하기 전에 우리 그 위원회에서 작년에 이런 뭐 상위 그 의원들 요청이 있었는데 원래 뭐 다른 기관에 한번 방문을 합시다. 그런 사전에 준비가 없어서 그게 좀 아쉬운데 저도 다시 한번 지적을 하겠습니다. 내년 행감 때는 실제 우리 현장에 가서 보는 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뭐 여기 앉아서는 뭐 타성공로로 하는 것보다는 현장에 가서 과연 자치경찰이 제 위치를 서 있는지 없는지 우리 의원들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그 현지 방문을 준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현지 방문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지난해 감사 때 지적 사항은 당시에 현지 방문을 추진하고자 했는데 저희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제대로 소통이 안 돼서 그래서 못한 부분입니다. 예, 내년에 꼭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추진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우기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또 장병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마스크 좀 벗고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장님,
답변 좀 부탁합니다. 앉아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앉아서 하시면 됩니다. 우여곡절 끝에 오늘 연기를 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하게 됩니다. 그죠? 제가 이 어떤 이가 이럽니다. 우울증이 발생이 되고 정신병원에 입원을 했다. 또 어떤 이는 편두통이나 어지럼증, 고혈압이 악화되었다. 또 어떤 이는 평소 앓고 있던 위암이 더 심해져서 파견 복귀를 했다. 또 어떤 이는 원하지 않았던 전보 조치를 받았다. 이게 어디서 나온 이야기인 줄 아세요? 예, 뭐 저희 위원회에서 직원 중에 몇 분이 그에 대한 민원을 제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장님 조치 어떻게 했습니까? 일단 조치한 게 없죠? 처음에는 청원의 형식으로 우리 위원 중에 직원 중에 한 분이 한번 전수조사를 해주십시오 하는 민원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한 게 있습니다. 아주 구체적으로는 하지는 않았지만 이러한 사실이 있는가, 또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그러면은 신고할 의사가 있느냐 등등 해가지고 조사를 아니, 지금 저 설명을 하실 것이 아니라 예. 조치를 뭘 하시냐고요. 지금 도 인사계에다가 이런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 인사계에서 전수조사를 해서 이 대해서 조치를 해 주십시오 하고 도의회 인사계에다 의뢰했습니다. 자, 제가 저 신문 한 페이지 잠시만 읽어줄게요. 그리고 저 도의회에서 그 당시 공문이 온 것이 있는데 제가 여기서 읽어도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읽지 마십시오. 예. 저 경남매일의 신문 내용입니다. 도입부터 우려, 존재감 제로, 이태원 참사 서로 재탄만, 업무 헛돌아, 사무분장 혼란, 독자 현장 인력도 없는 반쪽, 재난 구체적 역할 명시 없어 하는 이런 평가를 받으면서 경찰자치위원회가 취해법권이 아니잖아요. 그죠? 예, 맞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라는 게 중고등학교에 있어도 이게 대단한 사회적 일인데 자치경찰 행정위원회,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어떻게 직장 괴롭힘 쓰레기통을 주차고 시행질 내고 이 말이 됩니까? 이게 자치경찰이 할 일이에요. 만약에 그러한 행위가 있었다면 그것은 비난받아 마땅합니다. 그렇지만 사실관계를 우리 작은 조직인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조사하기가 상당히 조사 인력도 없고 그래서 우리 도에다가 요청을 했었고요. 사실이라고 지금 다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러면 될까요? 왜 이래요 도대체? 아니 진짜 왜 이러냐고요. 그리고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진 걸 알았으면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야 되죠. 그건 또 그 부분에 그건 또 대해서는- 도에 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사실관계가 확정된 거 없습니다. 그러니 지금 위원장께서 그런 정도밖에 생각을 안 하고 있으니 개선 의지가 없는 건 물론이고 앞으로도 똑같은 일이 재발돼도 아무런 조치를 할 수 있는 기관이 못 됩니다. 저는 내부에서도
선배 후배 뭐 이런 이야기 나와서 그 이야기는 참아 못하겠습니다. 내부 기관부터 좀 제대로 하고 역할이 뭔지 또 앞으로 어떤 발전 방향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좀 제시하고 업무할 수 없습니까? 예, 그렇게 철저하게 좀 기관을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예, 예. 사실 인사권 자체가 제 위원장이 저에게 있지를 않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 예, 우리 장병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그 장병국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마시고 앞으로 자치경찰위원회가 가야 될 길이 굉장히 멀어요. 할 일도 많고 또 출범한 지 얼마 안 돼서 지금 앞으로 도민들로부터 어떤 평가를 받을지 아직 자치경찰위원회가 무엇을 하는지도 지금 모르는 상황입니다. 이래서 내부적으로 결속도 안 된 상태에서 자꾸 외부적으로 뭔가를 키우려고 하지 마시고, 우리 직원들 보니까 우리 뭐 합의제 행정기관이라 그런가 막 경찰 직원들하고 우리 그 도청 직원분들하고 막 이렇게 합쳐 계시는데 인원도 좀 상당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래 보면 뭔 어떤 큰 일을 하기 위해서 이런 조직이 갖춰졌기 때문에 이 인원에 비해서 우리 자치경찰위원회가 지금 하는 역할이 뚜렷이 뭔가 나타나는 게 없어요. 그게 하고자 하는 의욕은 있는데 이게 지금 제대로 작동을 못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이유가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 직원들 간의 소통, 직원들 간의 서로 믿음, 그 다음에 이 자치경찰위원회 업무를 하고 있는 우리 직원들 한 분 한 분 생각이 거기에서 어떤 뭔가를 만들어내고 어떤 뭔가를 하기 위해서 어떤 자부심이나 뭐 어떤 이런 거를 심어줘서 긍지나 뭐 이런 거를 심어서 어떤 성과를 내므로써 거기에서 자기가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밑바탕이 깔려지지 않으면 뭔가를 만들어내기가 굉장히 힘들지 않나 싶어요. 인원에 비해서 올해부터 이제 예산이 투입되기 시작할 건데 예산이 투입돼도 그 결과물이 안 나올 것 같으면 예산을 투입할 이유도 없을 뿐더러 우리 직원들이 많은 직원이 포진돼 있는데 그 직원들 역시 그 조직에 계속 몸담을 수 있는 상황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일단 내부 결속부터 좀 다져주시고 누구나가 나도 저기 가서 근무하고 싶어 이런 소리가 나올 정도로 저기 가면은 내 능력을 충분히 벽분 발휘할 수 있는 어떤 밑바탕이 깔려 있다. 그래서 나도 자치경찰위원회 합의제 공무원 근무하는 데 가서 하고 싶다는 이런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좀 우리 집행부에서 노력을 해 주셔야 되지 않나. 지금 굉장히 과도기라는 거 인식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장병국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은 반드시 안에 내용을 확인하시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별도로 어떤 식으로 정리를 할 것인지 그 다음에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도청의 인사과에만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안 되고 자체적으로 어떤 뭔가를 해서 또 인사과하고도 그렇고 저희하고도 상의를 하셔가지고 탄탄하게 굳혀서 갈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한번 같이 머리를 맞대고 좀 고민을 좀 같이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네, 예,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제가 말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위원장님 그리고 장병국 위원님, 저희들이 아직 성과도 미미한데 이렇게 좀 내부적인 불입함 때문에 여러분들의 심려를 끼치는 점에 대해서 먼저 제가 송구스럽습니다. 앞으로 오늘 이것을 계기로 해서 더욱더 내부적으로 단합이 잘 되고 서로 조화를 이루는 그러한 조직이 될 수 있도록 제가 좀 더 꼼꼼히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지적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꼭 그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또 우리 최동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 최동원 의원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우기수 우리 의원님 질의 조금 전에 했는데 보충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태원 그 참사의 계기로 해서 사실 많은 사람이 모이는 행사에 그 안전에 대한 그 관심이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이런 행사의 다중운집 행사는 이게 사실은 자치경찰 담당 사무이거든요.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경찰법 제4조 제2항에 나옵니다. 그렇죠. 네. 법에서는 다중운집 행사 안전관리 사무를 자치 경찰이 하게 되어 있어요. 있는데 현장에서는 지휘와 감독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희 자치경찰위원회는 심의 의결을 통해서 경남경찰청장에 대해서 지휘 감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예를 들어서 다중운집 행사가 있으면 다중운집 행사에 대한 혼잡 교통 안전관리 부분은 경남도 경찰청에서 그게 지휘와 감독을 그대로 작동을 하고 있냐고요? 예, 하고 있습니다. 예. 하고 있어요? 저희들이 지난 10월 정기회의에서도 다중운집 행사 그리고 오는 11월 17일 수능과 관련해서 안전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휘를 한 바 있습니다. 아니, 제가 보니까 책임만 있고 이 법에는 권한이 없어요. 책임만 있어요. 지방자치 우리 경찰위원회가 아무런 권한이 없어요. 약간 뭐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예. 이태원 같은 사고가 났을 때 어떤 대처를 하실 수 있습니까? 자치경찰위원회는. 의원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이태원과 같은 사건이 발생했을 때 저희들은 사실은 행사 당일날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저희들이 심의 의결을 할 시간적 여유가 되게 부족합니다. 그럴 경우에는 경찰법 제28조 제4항에 따라서 도경청장에게 위임된 것으로 자동 위임된 것으로 간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가능하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전에 다중운집 행사에 대한 정보를 알고 그에 대해서 도경으로 하여금 충분한 대비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휘하고 그에 대해서 감독을 충실히 하는 게 저희들이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경남에 여기서 발생 안 돼서 어떻게 이게 희생되신 분들한테 안타까운 일인데 다행이다 생각하시면 안 돼요. 경남에서 이런 문제가 만약에 생겼다면 엄청나게 지금 사실 자치경찰위원회가 비난을 받고 원망을 받았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경찰청하고 자치경찰위원회 우리 위원장님하고 보고 체계가 지금 구축은 되어 있습니까? 네, 보고 체계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어요. 예. 저희들이 매일 아침마다 경남 도경에서 만들어지는 일보를 또 중요사항 업무보고를 저희들이 매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112 상황에 대해서도 아니 제가 보기에도 전혀 예. 그렇지가 않고요. 우리 도지사님은 내가 보니까 자치경찰위원회 저쪽에 우리 이 앞전에 카드 복지 카드인가요? 이런 부분에 결제 도장만 찍어주고 전혀 도지사님은 이에 대해서 관여를 못하게 지금 돼 있는 것 같은데. 도지사님 부분은 저희들이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직무상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법에서 그렇게 규정하고 있고 지사님이 그래서 직무와 관련해서 이렇게 저희들을 지감독하는데 어느 정도 제한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위원장님이 이게 경찰 병력을 이렇게 동원할 수 있는 어떤 권한이 없다면은 당장 그게 어렵다면은 지구대 파출소에 편성된 경찰관이라도 좀 자치경찰 우리 위원회 소속으로 좀 넣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저희들이 저희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꾸준히 이렇게 경찰청 행안부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1년 반 동안 제가 보니까 아무것도 눈에 보이는 게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예산은 또 갖고 올라올 거잖아요. 네. 또 얼마 있으면.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이태원 참사 계기가 자치경찰 역할에 대한 논의가 지금 많이 나오고 있을 때 아닙니까? 그죠? 네. 시기적으로 보면 지금 입장이 지금 한 지붕 두 가족 지금 이런 행태 아닙니까? 정말 곤란한 입장 아닙니까? 안타까워서 저도 하는 이야기거든요. 손 놓고 있고 중앙에서
국회나 행안부에서 가르마 타줄 때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우리 타시도에 위원장님 있지 않습니까? 같이 이런 부분을 갖다가 찾았으면은 행안부에 올라가셔가지고 이거 그 강력하게 건의를 좀 하세요. 저는 왜 그 대처를 안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하고 계십니까? 의원님, 예. 제가 보충 말씀 좀 드려도 예, 되겠습니까? 지난 금요일, 예. 바로 지난주 금요일입니다. 그날 부산에서, 부산 백스코에서 전국 자치경찰위원장 협의회 그 위원장 다 모였습니다. 모여가지고 또 지금 오늘 지적하셨던 이 부분을 건의하기로 우리가 하셨습니까? 건의하고, 예. 그렇게 해야 돼요. 이거 만약에 이런 것도 안 이 하면 부분은 예. 사실 그 지구대 파출소에 있는 경찰을 우리 자치경찰로 넘기는 이 부분은 법률 개정까지 필요가 없거든요. 법률 개정 필요하지도 않고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빨리 좀 해달라고 이미 작년부터 건의해 왔던 것인데 하셨어요. 계속 건의해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왜냐면 그렇게 예. 해야 되지. 지금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이러면 자치경찰위원회 하는 일이 없거든요. 예. 그러니까 무용론이 자꾸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저희들이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고 끊임없이 이제 지구대 파출소 이 부분을 우리가 요구를 하고 있고 또 예를 든다면 인사권과 관련해 가지고 비록 지금 일원화되어 있다 하더라도 인사를 할 때에 그러면 이제 인사위원회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인사위원회에 좀 우리가 좀 들어가자 이런 놓습니다. 인사위원회는 경찰로만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우리가 인사 관련해서 그럼 인사 승진을 할 때에 우리가 오케이, 노 하려고 하면은 그분의 활동 사항을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직접 경찰에서 가지고 있는 인사 관련된 자료에 우리가 접근을 못 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제도적인 문제점들을 개선해 달라고 경찰청에도 요구하고 행안부에도 요구하고 심지어는 국회의원들께도 맞습니다. 예, 예, 부탁드린 적이 국회의원하고 의원 행안부에 이야기하셔가지고 지금 가르마가 잘못 타져가 있으니까 일을 할 수 있게끔 일을 주시든지 안 그러면 자치경찰위원회 폐지를 하시든지 양당 간에 결정을 해달라고 끊임없이 요구를 해야 돼요. 손은 우리 도의 복지에 관한 예산이나 이런 것들은 도에다 손을 벌리고 지 체계 그 감독은 전혀 미치지 않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 그 예산에 올라올 거지만은 아주 이게 이제 좀 뭐냐면은 이 뭐 기행적인 행태예요. 그래서 저희도 좀 답답해요. 이거 네. 어떻게 해야 될지. 그래서 이게 좀 빠르게 좀 이렇게 조치가 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행안부에 이야기하고 국회에 이야기하셔가지고 확실하게 이거 좀 기준을 마련해 주세요. 우리도 힘들어요 여기. 예? 예. 우리 자치경찰위원회만 보면. 저희들, 더 속도를 내서 예. 계속 요청하도록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최동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도 질의하실 의원님, 예, 우리 백태현 의원님,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 국장님, 예, 수고하십니다. 우리 경상남도 자치경찰위원회가 2021년 5월 10일 출범했는 게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예. 이래 보면 형사 사건의 경우에는 국가경찰 사무이기는 하나, 5대 강력 범죄는 자치경찰위원회 사무인 주민들 방법 활동이 소홀한 데서 기인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예. 제가 해안부 국립 재난안전연구원 자료를 한번 살펴보니 2020년 대비 2021년에 살인, 강도, 절도 모두 10% 이상 우리 경남이 증가하였는데 지역 치안 서비스가 미흡하고 방범 활동이 소홀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위원회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 의원님, 저희 경남이 타시도와 좀 달리 어디에 강력범죄 비율이 좀 증가한 측면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좀 내부적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살인, 강동, 절도 발생 수가 올해는 작년 대비해서 이제
줄었습니까? 상승했습니까? 이 자료가 안 녹아 있던데 올해 거는. 예, 그 올해 자료는 아직까지 통계가 나오려 그러면 내년 후반기 돼야지 나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그 파악을 평상시에 그 월별로 그런 정도는 그 파악을 하고 아니십니까? 월별로 나오는 거는 의원님 저희들이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미흡했는데 월별로 나오는 부분은 그때그때 계절적 상황 또 좀 특히 이번에는 뭐 코로나 상황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요인이 있어서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네. 이 중요한 거를 갖다가 대자치경찰위원회 또한 경찰청에서 그 아까 모든 걸 그 공유를 한다 하는데 이런 걸 뭐 1년에 통계 나오면 그거 갖고 맞춰 가지고 다음 대체로 하고 일합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한 달에 내가 능력 잡고 한 달 했지만 매일 통계가 나오고 매일 취합을 하고 그런 거 아닙니까? 이런 거는. 네, 앞으로 향후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예, 어쨌든 그 살인 강도 그 절도 발생 건수가 감소할 수 있는 그러면 우리 자치위원회에서 뭐 좀 대책이라든지 그런 대안을 뭐 생각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예, 지금 그 대표적인 것이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우리 동네 파수꾼 사업입니다. 기존 경찰과는 별개로 각 시군별로 파수꾼 2사람을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선발해서 경찰서 범죄 예방 진단팀과 같이 순찰도 하고 또 취약지 점검도 하고 그거를 또 피드백해서 개선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아마도 내년쯤에는 보다 뭐 이제 예산이 허용된다면 전 시군에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조금이라도 범죄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래, 앞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런 살인, 강도, 절도 이런 거는 그 지역에서 방범 활동이라든지 사전에 좀 모든 걸 방지하면은 많이 줄어들 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체계가 잘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올해 강범한 살인, 강도, 절도 발생 건수가 매년 올라가는 거로 사료되기 때문에 그는 점을 집중적으로 우리가 자치경찰위원회가 뭐 때문에 설치되고 또 있습니까? 우리 주민을 위해서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거는 좀 심도 깊게 생각해 주십사 하는 그 말씀을 드리고, 또 우리 위원장님, 제가 이 자료 이거 받아갖고 보니까 우리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9조 2항에 보면은 우리가 자치경찰위원회 위원회 특정성이 그러니까 남녀 비율이겠죠. 남녀 비율이 60%를 초과하지 한쪽이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강제 조항은 아닌데 노력해야 한다고 법률에 딱 명시가 돼 있어요. 이게 그런데 60%로 하면은 우리가 7명이니까 3대 4 정도 되겠죠. 3명 내지 4명 어느 쪽이 여자분이 되든 남자분이 되든 그런데 이거 명단을 챙겨 보니까 여자분이 한 분도 없어요. 모두 다 남자라. 예, 맞습니다. 이는 그 문제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자치경찰위원회의 구성 자체를 에서 어떤 정치적 중립성을 강조하려고 하다 보니까 추천 기관이 5개 기관이거든요. 그리고 5개 기관이 사전에 서로 협의를 못하도록 되어 있다 보니까 아마 어느 쪽에서는 뭐 여성위원을 추천하겠지 그리 믿고 다들 자기 나름대로 자기 주관대로 한 것 같습니다. 사전자 조율이 안 됐다. 그러니까 제도적인 문제였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금 법을 개정을 하고 있습니다. 법을 개정을 하고 예, 있어요. 그 법에 명시가 돼 있으면은 그걸 따라야지. 한 명이라도 그래도 있어야지. 지금 우리 사회가 어떠십니까? 맞습니다. 성평등 이렇게 분위기가 되고 있는데
한 명도 없다 하는 거는 그게 좀 불평등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도 뭐 또 우리 법률이 개정된다고 하니까 그 따라서 다음에 그 법률 개정되면은 뭐 어떤 식으로 개정이 된단 말입니까? 참 그러고 본 길에. 예. 그 지금 현재 대통령령이 개정돼서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번에는 서로 각 기관별로 추천을 하다 보니까 이거를 누군가 조정할 그 역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성에 치우친 그런 결과가 났는데 이번에 대통령령을 개정해서 위원 추천하게 되면 그걸 조정할 수 있는 협의회가 구성되도록 마련됐습니다. 아마 그 협의회가 구성된다면 그런 문제는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추천 협의회에 지금 이미 우리 이제 그 역할은 아니겠지만은 그 우리 그 위원 추천 그 협의회가 제가 명단 이 자료 요청했듯이 그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위원 추천위원회 말고 각 기관에서 추천하면 그 위원들을 대상으로 남성 편중이거나 여성 편중이나 이런 부분들을 조정할 수 있는 위원회가 새로 만들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지금 이미 돼 있는 위원 추천 위원회 그 역할은 뭔데요? 위원 추천위원회는 그 이제 위원 두 사람을 그 위원 추천위원회에서 두 사람을 추천하도록 되어 있는 역할입니다. 오직 그것만 하네. 예. 조율하는 건 없이 맞습니다. 예. 추천위원회를 그 만들어 가지고 위원 추천 두 분을 한다. 네, 맞습니다. 뭐 어쨌든 이게 그럼 전국적으로 우리가 자치경찰위원회가 몇 군데입니까? 18군데입니다. 18군데죠. 예. 예. 거기서 우리가 그 여자분이나 남자분이 한 명 또 비율이 제로로 돼 있는 데가 있습니까? 우리 말고. 예, 저희 말고 두세 군데 더 있는데 최근에 또 위원이 교체가 되면서 기존 위원 중에서 이제 그만두고 그래서 또 교체가 되면서 또 위원으로 여성분이 이렇게 채워진 곳도 있습니다. 그런 길에 이미 이제 다른 데는 없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단지 두 군데 있었는데 여기 위원을 개편하면서 이제 보충이 됐다. 제가 정확하게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네 군데였는데 그 중에서도 몇 군데 한두 군데는 또 위원 교체되면서 여성으로 채워졌습니다. 예, 아무튼 이 원장님 이 건에 대해서도 다른 그 시도의 모범이 돼야 우리 경남이 더 발전합니다. 또 우리 자치경찰도 위원회 또 발전하니까 신경을 쓸 수 있어. 누가 봐도 그 이야기가 안 된다 아닙니까? 법률에 또 있는데 또 한 명 또 그게 안 돼 있다 하면은 예. 그리고 그 마지막으로 우리 뭐 요거는 좀 일상적인 사무 이야기인데 우리가 그 현원들 사무 그 분장포 이래 보면은 그 정원이 25명인데 현원이 31명이거든요. 6명이 더 많아요. 여기는 뭐 좀 다른 데는 정원이 보다 또 현원이 어디든지 더 작지 이렇게 그 많이 그 되는 거는 좀 하는데 이게 이유가 뭡니까? 원래 위원회는 경찰관이 3명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현재는 3명보다 더 많은 7명이 지금 파견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원보다 많은 겁니다. 그럼 4명, 예, 4명이 이제 이거 경찰관 4명이 더 이제 지원을 받고 있다. 뭐 이런 네, 이야기입니까? 맞습니다. 원래는 6명까지 이렇게 더 지원을 받았었는데 그럼 일반직 2명, 경찰직 4명, 6명이 가운이 지금 발생돼 있네. 정원보다 또요. 네, 맞습니다. 이것도 그래 어떤 방법이든지 정원이 꼭 필요하면 사무 분장 프로를 갖다가 거기에 승인을 받아 가지고 이래 해야죠. 이게 6명이나 25명 정원에 6명이라 하면 몇 프로입니까? 우리가 대강 해도 근 30% 20몇 프로가 그 정원이 오버한다는 거는 그 이해가 좀 안 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지금 경남도에서 이렇게 어느 부서든지 정원이 현원이 정원보다 이래 맞는 데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다 현원이 작지 정원보다. 예. 의원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경찰 파견 경찰관 정원 부분은
저희들이 아니라 인사혁신처 행안부와 같이 공동으로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것도 말씀 잘 하시는데, 그럼 그런 분들을 한번 정원포에 그거로 갖다가 삽입을 해야지, 저 이야기, 안 그러면 별도의 정원 내로 이래 티오를 잡아놨든가, 이래야지, 이런, 보고 자료에 이게 정원이 25명이라고 명시가 딱 돼 있고, 현원이 31명으로 돼 있는 거는, 이거는 이해하기가 힘들다 하는 이야기인데 이런 거 좀 다음이라도 시정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 그래 부탁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백태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이시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시영 의원입니다. 일단은 자치경찰에 우리 지난번 업무 보고 때부터 해서 이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 사실 다들 아직 잘 모르고 계신 게 참 저도 안타깝다고 생각을 하고 행정감사를 준비하면서 보니까 그래도 참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신다라는 걸 저도 많이 알게 됐고 그래서 하다 보니까 몇 가지 제가 좀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달 10월 달인 것 같은데 창녕에서 보니까 이제 우회전하면서 이제 초등학생이 사망 사건이 있었죠.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우회전 이제 일시 멈춤 단속이라든지 이제 그 외에도 이제 보행자 보호를 위한 그런 홍보가 굉장히 좀 필요해 보인다라고 저는 느끼는데 위원장님이나 후보님 생각이 어떠십니까? 예, 저희들이 최대한 홍보한다고 노력은 하는데 조금 부족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더 분발하도록 예,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아주 중요한 것 같으니까 제가 지적을 한다기보다는 요거에 대한 중요성을 더 강화하자는 차원에서 제가 한 말씀 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는 우리 경남의 소년 범죄에 대해서 제가 좀 보니까 촉법 소년이죠. 촉법 소년인데 제가 2016년도 보니까 228명. 2017년도에 그러니까 이제 소년부 송치 현황을 제가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2016년도에 228명, 2017년도에는 337명, 2018년도는 또 해서 2019년도 작년에는 보니까 419명. 그래서 계속 지속적으로 보니까 범죄가 계속 많아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알고 계십니까? 예, 그 부분은 제가 미처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파악하지 못하고 계십니까? 아주 중요한 부분인 것 같은데, 우리 지금 형법이 만들어진 지가 이제 1960년도 때 이제 만 14세, 그때 정해진 거죠. 네. 그때의 만 14세하고 지금의 만 14세하고는 신체적으로나 지능적으로나 비교가 안 될 만큼이지, 이게 참 많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이거에 대해서 이제 촉법 소년의 범죄에 대해서는 뭔가 특단의 대책이 필요해 보이는데 제가 보기에는 우리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한 생각은 좀 어떠십니까? 지금 그 대책 차원에서 연령을 낮춰야 된다는 쪽도 있고 낮춰서는 안 된다는 쪽도 있고 서로 의견이 팽팽한 상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연령을 낮추는 것 자체보다는 이 촉법 소년의 이제 범죄와 좀 덜 접하게 되도록 하는 그러한 교육이나 또는 홍보 활동을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경남이 계속 이 부분이 심각해져 가고 있다는 것은 예. 충분히 인지를 네, 하고 예. 계셔야 될 것 같고, 그래도 또 특단의 대책도 좀 필요하죠. 이 법 개정보다 일단 경남의 이런 부분이 많이 지금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심각한 수준인 것 같거든요. 이 부분 별도로 예. 저희들이 챙겨서 대책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말씀뿐이 아니라 꼭 이거는 예,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우리 요구 자료에 지금 38페이지 보면은 안전한 어린이 통학로 조성 사업을 이렇게 봤는데요. 저도 우리 5분 자유발언 때 그 어린이 초등학교 배정과 관련해서 발언을 했는데, 이게 이제 통학로 안전과 이게 다 연관성이 없잖아요.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한 말씀을 드리면, 이게 지금
자치경찰위원회에서 통학로 조성 사업에 대한 범위와 예산이 어디까지입니까? 이게 이제 작년에 저희들이 1호 사업으로 추진했습니다. 예, 예. 저희들이 사실은 작년부터 올해까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은 주로 홍보 부분입니다. 근데 이제 작년 연말에 행안부 특교세 1억을 받아서 횡단보도 안심 등불 사업이라고 횡단보도에 이제 한몰형 표지병을 설치해서 이제 운전자나 횡단 보도자의 인식도를 제고하는 노력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도 이제 계속 추진해 나가고 그러면 있습니다. 자치경찰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홍보만 할 수 있는 겁니까? 저희들이 이 조성 사업을 조성 사업 자체는 도에 해당 부서가 있고 예. 저희들은 이 1호 사업에 대한 홍보 그리고 도경찰청을 통해서 주로 이제 뭐 취약한 부분, 또 신호등 설치 부분 이런 부분을 이렇게 지휘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 제 지역구 관련된 내용인데 예. 이 저기 외동에 보면은 김해 외동에 이제 가야초등학교 앞에 있죠. 여기 네. 보면은 지금 이제 협성 엘리시안이나 이진 캐스빌, 일동한신 거기 지금 초등학교 배정에 보면 이제 구주공 아파트 지금 태형으로 이제 재개발 재건축을 하고 있죠. 거기 보면 통학로가 굉장히 위험합니다. 알고 계십니까? 예, 그 뭐 그 부분 부분 아직 파악 안 되셨을 거라 보고 예, 예. 이 지금 입주민들께서는 이 부분에 대한 지금 우리 도에도 민원이 많이 들어갔고 김해시 뭐 김해교육청에 엄청나게 지금 이 부분에 대한 민원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게 자치경찰에서 이게 소관인 것 같으면 그래서 제가 사업 범위와 예산이 뭐 어떻게 되느냐는 걸 먼저 한번 여쭤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필요한 곳에 좀 집중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철저히 좀 신경 써주시는 게 아주 중요하다라고 저는 판단이 되는데 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해당 부분에 대해서 저희 위원회에서 직접 현장 진출해서 확인하고 관계 부서와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예, 제가 마무리로 종합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홍보가 다 필요한 것 같고 다 홍보가 안 돼 있는 것 같고 이런 부분 말씀드리면 아마 위원장님과 또 과장님, 국장님은 예산이 작아서 한계가 있습니다. 이렇게 또 답변을 하실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다 보니까 안전에 관련된 부분이고 다 어떻게 보면 생명에 관련된 내용들이 아주 많다고 봅니다. 그러면 홍보가 이제 뭐 예산이 많이 투입이 된다면 좀 더 공격적으로 할 수 있고 또 많이 할 수도 있겠지만 노력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그런 노력들이 자치경찰에서 뭐 버스에 뭐 이게 해서 네. 하고 뭐 이런 나름대로의 노력은 뭐 하셨다라고 저는 보는데 그래도 뭐 저희들 의원님들 역시도 자치경찰에서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이번에 행감에 보면서 이제 알게 된 게 많다는 건 홍보가 굉장히 많이 부족해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산을 물론 뭐 일단은 뭐 핑계나 변명삼아 말씀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제가 보기에는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 많으니 그래도 많은 홍보에 좀 포커스를 맞추고 노력을 좀 해주셔야 되지 않겠나. 근데 이에 대한 좀 방안이나 지금 뭐 계획 같은 게 있으시다면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홍보 부분은 당장 오늘 11월 말경에 저희들이 우리 위원회 그리고 위원회 주요 추진 사업에 대해서 그 홍보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의원님들께서 추경 때 도와주신 덕택에 만들었고 그거를 11월 말부터 12월까지 도내 영화관에 홍보 상영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포함해서 좀 더 하면 조금 미흡하지만은 조금씩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내년부터는 더 열심히 큰 하도록 부분을 접근하시기보다는 제가 봤을 때는 진짜 뭐 이게 기업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진짜 이 홍보가 안 되면 이 기업이 망한다라는 마인드를 가지시고 이게 진짜 하루하루의 목표, 한 달의 목표, 1년의 목표 이렇게 좀 세부적인 플랜을 가지시고 정말 이게 홍보가 잘 되어야지 자치경찰이 산다라는 그런 마인드를 정말 가져주시고 홍보를 해주시는 게 정말 필요하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예, 예, 의원님 아무쪼록 뭐 제가 오늘 드린 말씀도 잘 좀 신경 써주시고 저도 계속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지영 예. 의원님, 제가 좀 보충 좀 예.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가장 예산 적게 들이고 홍보하는 방법으로 우리 직원 한 명이 금년에 우리 영남 18개 시군 전체 다는 아닙니다만은 116군데 면사무소 그리고 그 지역에 있는 공공도서관을 방문해서 전단지 만드는 데는 그리 큰 비용이 안 듭니다. 우리를 홍보하는 전단지를 해서 시민들이 가장 많이 활용하는 데가 그곳이라 그쪽에 말씀 전단지를 거치하고 그래야 중에 죄송한데 저희들이 이제 제가 좀 이제 의원님들 중에서는 좀 제가 좀 젊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담당 부서들 전체적으로 보면 홍보에 대한 걸 이렇게 다 지적을 하고 이게 다 문제로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방식들이 속된 말로 좀 다 예전 방식이십니다. 그래서 요즘에 우리 지금 도에도 홍보 파트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업무가 서로 간에 같은 어떻게 보면은 내용이 조금 다르다 뿐이지 많은 홍보를 해야 되는 그 큰 주제는 다 비슷비슷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위원장님 생각도 뭐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인 거고 좋은 생각인데 조금 더 발전적으로 가려면 좀 젊은 뭐 좀 따라가기보다는 요즘 트렌드에 좀 맞추는 그런 맞춤형 홍보 전략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이 부분들은 저희들하고도 의논을 한다고 해도 저희들도 많은 뭐 생각과 아이디어를 드릴 테니 같이 한번 의논을 해서 더 발전적으로 갈 수 있게끔 그렇게 좀 저도 최대한 노력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위원장 이상입니다. 예, 이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왜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우리 한상현 의원님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상현입니다. 위원장님, 이번에 제77회 경찰의 날에 윤석열 대통령님께 대통령 표창장 받으셨죠? 축하드립니다. 그간에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 자문위원이셨고 08년도에는 KBS 이사회 이사위원이셨고 2013년에는 칠실과 화해위원회 위원이셨죠. 당시 어느 당의 추천을 받으셨나요? 진실화해위원회 네, 말씀이십니까? 네, 네. 당시는 지금 이제 국민의힘이 아니고 그 앞에 새누리당. 새누리당이었습니다. 네, 네. 앞으로도 경찰위원회가 추구해야 될 것 중에 가치가 가장 중요한 것은 정치적 중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까?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 지켜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보니까 가장 큰 문제점 두 가지를 발견을 했는데요. 제일 부족한 게 구성원들이 자긍심이 제일 부족한 것 같습니다. 자치경찰은 자치분권에 있어서 가장 한 획을 그을 수 있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선구자적인 길을 가다 보니까 험난한 길을 가고 있는데 본인들이 가는 길이 선구자적인 길이고 뒤에 따라오는 분들의 발자취임을 좀 각인을 시켜 주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떠한 노력을 피나는 노력을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하나 더 있고요. 아까 이시영 의원님의 말씀을 덧붙인다면 가장 부족한 것 두 번째가 홍보와 소통인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찾아보니까 블로그, 홈페이지, 인스타, SNS 계정 하나 확인하지 못했으니까 제가 못 찾은 겁니까? 혹시 있는데 제가 못 본 걸까요? 홈페이지는 있습니다. 인스타나 이런 계정도 있으시고요. 인스타 계정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지금 저희가 예방 목적에 타겟이 되는 층이 학생들 내지 젊은 층일 건데 인스타나 SNS 계정 하나 없으면서 이런 홍보 비용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출판물에 기여한다라고 생각이 든다면 그 방법이 과연 맞았을까라는 의문점이 듭니다. 그리고 하나 더 또 추구적으로 얘기 드린다면 지금 경남도가 서울 다음으로 학생들이 디지털 성범죄가 많다고 합니다. 이에 대한 게 가장 아시다시피 예방보다 더 좋은 약은 없습니다. 원한이 작다고만 얘기하시지 말고 선구적인 방법들을 추구한다면 자치경찰이 경남형 자치경찰이 더 앞서 나갈 거라 생각하는데 혹시 학생들 디지털 성범죄에
좀 예방책들이 있으신지 그에 답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없으시면 없다고 얘기해 주셔도 됩니다. 예,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지는 못합니다. 자, 조금 더 아까도 이시영 의원님의 정말 공감을 하는 건 자치 경찰에서 부족하다고 말씀만 하실 게 아니라 노력하는 모습이 조금 더 보여주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본 의원도 듭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예, 한상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아, 예, 박진현 의원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환입니다. 그 백태노 님이 질문하신 그 자치위원회 여성이 없다고 했는데 어느 시도 네 곳이 없나요? 제가 알기로는 부산, 대전, 강원, 경남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후에 생겼다, 변화했다고 하셨는데 어느 곳이 변화했나요? 제가 알기로는 대전에서 위원 한 분이 그만둬서 새로 들어오신 분은 여성으로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지금 부산하고 강원, 경남만 없네요. 정확하지는 않은데 부산도 요 앞전에 바뀌었죠? 예, 결국은 강원하고 경남입니다. 뭘 말씀하시는지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제가 첫 업무 보고 때도 이야기했었습니다. 꼭 기억하셨다가 여성 위원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2022년도 자치경찰위원회 예산 중 경찰청에 재배정하여 예산 집행한 예산이 어느 정도 규모인지 아십니까? 97억 정도 됩니다. 97억 7,300만 원이면 98억이라고 합니다, 보통. 네, 그럼 87.5%거든요. 네, 거의 대부분이 사업이 경찰청으로 재배정해서 집행이 되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다시 말해서 사무관리나 수용비 성격을 제외한다면 예산 집행은 모두 경찰청이라고 할 수 있어요. 맞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국고보조금 방식으로 저희 시도에 이렇게 편성이 되었고 시도에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뭐 탄력적으로 유연하게 쓸 수가 없다는 의미이지 뭐 경찰청에서 직접 집행한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그 예산 그 요구 자료 50페이지를 보시면 여성 범죄 예방 인트라 강화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이고 현재 어디에 무엇을 설치했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요거는 의원님 그 여성 안심거리 구축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112 신고 그리고 그 지역의 주변 여건 이런 걸 파악해서 여성 안심거리를 지정하고 그 지정된 여성 안심거리에 대해서는 여성 안심거리라는 표지판도 설치하고 또 비상벨도 설치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다음에 그 유실물 종합 관리 운영에 대해서 사업은 어떻게 운영하고 있어요? 이거는 각 경찰 관서에서 유실물이 접수되면 그 관서의 유실물 관리 이 규칙에 따라서 유실물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올해 몇 건 정도 됩니까? 그까지는 저희들이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의원님 저희들이 좀 부족한 점은 있는데 경찰청 재배정 예산과 관련된 부분은 저희들이 사실은 지금까지는 제대로 저희들이 이렇게 깊이 이렇게 관여하기가 좀 어려웠었습니다. 그래서 좀 제가 또 질문 드리고 싶은 게 네네. 아동 지킴이 집 운영에 대해서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 여쭤보고 싶었는데요. 그러니까 예산 구조상 재배정 사업은 경찰청에서 집행하잖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그렇지만 경찰자치위원회에서 그 적극적으로 점검하지 않으면 사실상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몰라요. 네. 지금 여기 예산에 돼 있지만 예산 집행이 얼마만큼 됐는지도 모르시지 않습니까? 아십니까? 네. 그래서 법과 규정상 어쩔 수 없다면 제도 내에서 좀 일을 챙겨 주십사 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래 박진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우리 조현신 의원님,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인신 의원입니다. 제가 어린이 보호구역 관련해 가지고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 업무가 이게 이제 합의제 이렇게 기간이다 보니까 이게 사실 이제 각 시군 단위에서 어린이 보호구역 관련 각종 사안이 많이 있습니다. 그 사안 중에서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일어나는 민원에 대한 대처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그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이 어린이 보호관리가 2019년도에 아마 이게 의결이 돼서 그 이름에 시행이 안 되졌습니까? 2019년 맞죠? 자, 그러면 이 법과 관련해서 제일 관건이 됐던 게 뭐라 생각합니까? 제일 문제가 되었던 게 뭐라 생각하십니까? 쉽게 말하면 어린이 보호구역을 설치 지정함으로써 오는 순기능도 있을 것이고 네, 역기능도 있을 겁니다. 맞습니다. 그럼 역기능은 뭐였습니까? 어린이 보호구역을 설치하게 되면 뭐 지난번에 여러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이제 그 CCTV도 설치하고 속도 제한을 하게 되는데 특히 이제 뭐 어린이들이 그러니까 등하교할 때는 뭐 이제 제대로 된 기능을 자, 그러면 하지만, 예,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 18개 시군에서 그 역기능을 순기능으로 전환시키기 위해서 그 각 시군의 단체장이 뭐 사업을 했던가, 뭐 경남도에서 했던가, 행안부에서 특교실을 가져와서 그 사업을 수행했던가. 쉽게 말하면 이 이야기입니다. 자, 이 법 시행 이후에 사실은 상가가 제일 네. 그죠? 그 상가도 사실 저소득층, 쉽게 말하면 그 식사 시간대에 그 주차를 하고 약간의 그 뭐 점심시간 때나 전시간 때 식사를 안 합니까? 하는데 이 이후에 아예 주정차가 금지가 되었다 아닙니까? 이제? 그러면 주정차가 금지돼 버려 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대책이 뭡니까? 그 인근에 공용 주차장을 조성을 해야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공용 주차장 조성은 각 지자체에서 전액 뭐 시비로 하든지 군비로 이렇게 조성하게 됩니다. 그런 사례를 파악하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례를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안 되고 있죠. 그죠?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이게 네. 업무가 네. 참 이연화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례가 있어요, 지금. 민원이 너무 빗발치다 보니까 각 시군에서 자체 제한으로 공영 주차장을 만들고 이렇게 합니다. 인근에다가. 그래서 지금 이게 지금 사실은 좀 문제인데 이게 불법 주정차가 거의 불가합니다. 그죠? 쉽게 말하면 등하교시 학부모님들이 애를 갖다가 등하교 시키는 경우가 좀 많이 있습니까? 그죠? 원거리 경우. 네, 맞습니다. 그 잠시 대기하는 것도 안 돼요. 그럼 대기존이라든지 이런 문제. 그 다음에 등하교시 탄력적인 운전 문제. 그 다음에 주일이나 후말 국가 공휴일 날. 그렇게 할 필요 없잖아요. 이런 전체적인 어린이 보호에 대한 역기능에 대한 그 진단을 해가지고 상부기관에 가 어떤 그런 내용들이 내가 듣기는 들었는데 요즘 진행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을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예. 그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의 역기능을 해소하기 위해서 경찰청 본청에서 경찰대학 치안연구소 쪽에 관련 연구 용역을 지금 의뢰해서 이제 아마 연초에 아마 그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분명히 네. 지금 연구 용역 중이고 연초에 결과가 네, 나올 것이다죠. 예상이 아니고 나올 것이다. 네, 그죠?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우리 경찰위원회에서 좀 관심을 가지고 이 지금 심각합니다, 진짜 심각합니다 이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꼭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이 순기능에 대한 역기능에 대한 보완이 좀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특별히 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백대현 의원님도 질의 있습니까? 예, 간단한 거. 예. 우리 그 사무국장이 그 사무국장으로 이 취임하시면은 공무원 신분이 되죠. 맞습니다. 어. 그런데 여기에 그 구성원 현황에 보면 현재의 중부대학 쪽 교수로 지금 기재되어 있네요. 네, 맞습니다. 이거는 뭐 중부대학 겸직이 가능한 겁니까? 예, 중부대학교 교수 지금 휴직 상태입니다. 아, 휴직 상태고, 네. 휴직이라서 현 일에 넣어놨네. 맞습니다. 그래도 그렇게 그 휴직이라고 적어놨더만, 예, 잘 알겠습니다. 네.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자치경찰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여러 가지 얘기를 좋은 의견을 많이 주셨습니다. 근데 이게 근본적으로 잘못된 게 있는데 우리 경남의 우리 자치경찰위원회가 문제가 아니라 처음서부터 우리 자치경찰위원회를 지방 분권 정치 뭐 이런 개념으로 해서 분리를 시키다 보니까 제도적으로 법이라든지 뭐 시행령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지역에서 어떻게 쓸 수 있는 지방자치법이라도 뭐 개정을 해서 어떤 조직이 형성됐어야 되는데 먼저 시작을 하고 나서 자꾸 뭔가를 하려고 하니까 이게 문제가 자꾸 발생될 수밖에 없어요. 권한도 없는데 조직은 있고 조직에 서열은 있고 위원장님도 계시고 사무국장님 계시고 직원들에 대한 인사권도 없는데 거기 가 계시니 직원들 통제도 힘들고 예산도 어떻게 확보하기도 어렵고 어떻게 보면은 합의제 공무원이 되다 보니까 도의 어떤 기관의 그 어떤 지휘 체계를 따라야 되는 것도 아니고 경찰청의 지휘 체계를 따라야 되는 것도 아니고 이럴 때는 이렇게 하고 저럴 땐 저렇게 하고 요번에 이태원 뭐 재난 같은 경우를 예를 들면 사무는 우리 자치경찰위원회에 있고 지휘 통제권도 주지도 않아 놓고 사무는 너희들한테 있으니 너희들이 책임져라. 이런 조직을 가지고 뭐를 하겠다? 이게 굉장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우리 지역행정위원회에서 아무리 세세한 부분을 가지고 질의를 하고 이거를 개선하고 잘해봅시다, 뭐 어떻게 해봅시다 얘기해본들 이 조직 자체가 어떻게 정상적인 조직으로 어떻게 굴러갈 수 있는 어떤 바탕이 안 돼 있는데 뭐를 할 수 있겠습니까? 굉장히 힘들다라고 저는 봅니다. 이 가도기를 빨리 끊고 빨리 정리를 해야 될 거를 우리 지방에서 해야 될 게 아니라 중앙에서 해야 됩니다. 중앙정부에서 뭔가 어떻게 매듭을 정확하게 끊어주든지 아니면 도저히 안 될 것 같으면 권한이고 뭐든 다 줘서 국가경찰과 지방자치경찰을 분리를 아예 해주시든지 그것도 적어도 아닐 것 같으면 아주 해소를 해서 아예 없었던 일로 하시든지 뭔가를 정확하게 해주셔야 되네. 그런 부분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런 상태에서 지금 뭔가 계속 일을 추진해 나가야 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힘들 수밖에 없다. 특히 이 자치경찰위원회를 이끌어 가시는 우리 위원장님이나 우리 그 사무국장님, 그다음에 우리 과장님, 특히 우리 그 총괄과장님 같은 경우에는 요청 공무원을 오래 하셨기 때문에 저보다 아마 더 답답하실 겁니다. 아마 체계도 갖춰지지도 않았는데다가 이 앞에서는 빨리 해라, 뒤에서는 뭐 밀다. 근데 갈 수도 없는 상황인데 계속 밀어붙이고 우리 의회에서도 왜 이걸 똑바로 못합니까? 막 자꾸 얘기를 하는데
제도적으로 갖춰지질 않았는데 어떻게 그걸 간단 말입니까? 그런 애로사항을 저희도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있을수록에 그 자치경찰위원회하고 우리 의회가 이 소통을 하셔야 돼요. 이 소통이 안 되면은 더더욱이나 풀어가기 힘들어요. 작년까지만 해도 뭐 예산이 별로 그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꾸려갈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올해부터는 예산이 투입이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지금 내년 2023년도 예산을 편성을 해가지고 지금 제출을 했죠. 예산이 얼마입니까? 내년에 지금 정확한 금액은 알 수는 없죠. 120억 정도 되는 걸로. 140억. 그럼 거기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지금 우리 자치위원회에서 하려고 하는 사업이 뭡니까? 예, 위원장님, 이제 140억 중에서 100억 정도는 아까 말씀드린 국고보조금 형식으로 내년부터는 이제 시도로 완전히 이관됩니다. 근데 이제 액수는 정확하지 않아도 됩니다. 네. 지금 뭐 그거를 논하자고 하는 게 아닌데 저희들이 내년에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싶은 거는 일단 이제 올해 추경에 반영이 됐던 자치경찰 사무를 담당하는 경찰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리입니다. 예산 반영된 게 있습니다. 그거랑 그리고 사업적으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우리 동네 파수꾼 사업 그리고 또 생활안전 위험 도민 생활 실험실을 이제 리빙덱과 이제 치안을 이렇게 결합시켜서 도민들이 직접 그 지역의 문제를 발굴하고 또 개선하는 그 사업. 국장님, 제가 그 세세한 걸 여기서 보고 받으려고 제가 질문을 드린 건 아니고요. 네.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그 내년 예산을 집행 계획을 잡으면서 우리 의회 사전 보고가 없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그 예산 전체를 뒤다보자는 게 아닌데 우리 의회 사전 보고를 해서 우리가 중점적으로 이런 사업을 하려고 한다. 그리고 거기에서 가장 이슈가 지금 되고 있는 부분이 국가직 공무원이면서 복지 포인트를 지방직 공무원에 준하는 대우를 좀 해달라라고 지금 요구사항이 올라왔어요. 그렇죠? 맞습니다. 예. 근데 그게 지금 법적으로 되느냐 마느냐. 물론 다 해주고 싶죠. 우리 뭐 위원회에서도 그렇고 우리 국가직 공무원분들 고생하시는 거 다 뭐 힘들고 고생하시는 거 알아요. 그래 다 해드리고 싶은데 그렇게 중요한 사안이 있고 이래 하면은 미리 사전에 그런 부분을 우리 의회와 상의를 해가지고 요번에 선은 어느 선에서 어느 정도까지를 지금 생각을 하고 있다든지 뭐 이런 조율 정도는 어느 정도를 해주셔야 돼. 그게 소통이 안 됐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게 소통이 되고 앞으로 진행하고자 하는 방향이 어떤 쪽으로 어떻게 가려고 한다. 물론 뭐 국비를 가지고 하는 건 그러니까 국가 사무를 그대로 이양받았으니까 국비를 가지고 하는 건 맞아요. 그런데 도비가 변경이 되고 이렇게 한다면은 어떤 예산이나 이런 부분이 투입이 되게 되면 나중에 결국은 행정사무감사를 또 받게 된다 아닙니까? 그죠? 이런 절차를 계속 톱니바퀴처럼 이렇게 하지 말고 사전에 먼저 협의를 좀 거쳐 가지고 비공식 자리에서 논의가 어느 정도만 서로 맞아진다면 굳이 왜 업무보고 때나 행정사무감사 때나 서로 맞지도 않은 걸 가지고 왜 이렇게 했습니까 저렇게 했습니까 이렇게 서로 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이런 거를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꾸 소통 문제를 말씀드리는데 제대로 된 갖추고 있는 데서 소통은 조금 부재가 돼도 굴러가는 데는 별 문제가 없어요. 그렇지만은 우리 합의제 행정기구인 우리 자치경찰위원회는 아직까지는 정착이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의회하고 소통을 하고 자주 의논을 하고 난 다음에 진행을 하고 이러면은 그 분란의 불씨를 좀은
잠재울 수 있고 그거를 같이 머리를 맞대고 가면은 더 좋은 정책으로 더 빨리 자리를 잡을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사실은 우리 자치경찰위원회 지금 질문할 내용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지금 중점 사업은 뭔지, 앞으로 계획이래 해야 되는데 그런 거를 물어본들 정확한 답을 해주실 수 있는 분들이 없어요. 조직 자체가 아직까지 완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우리 그 위원님들도 참 답답해 하시는 부분이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더 소통을 해가면서 하자는 그런 말씀 드리고 또 거의 우리 위원님들 생각은 지금 뭐 질의하실 내용은 다 하신 것 같은데 뭐 또 질의 또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 그러면 우리 행정사무감사지만 우리 집행부에서 혹시 뭐 우리 질의는 딱 끝났으니까 뭐 하시고 싶은 얘기 있으면은 뭐 간단하게 마무리하는 말씀으로 좀 뭐 위원장님이 하실랍니까? 네, 위원장님 한쪽 쪽. 예, 그거 말씀해 주시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에게 마무리 말씀을 올릴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동안 이번에 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여러 가지 좀 불미스러운 일이 있게 된 것을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앞으로는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우리 조직을 내부적으로 결속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은 저희들 어려운 점들을 많이 또 말씀드렸는데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셨던 그 사항들 저희들이 미처 특히 뭐 촉법소년 문제라든지 이런 등등을 보면은 미처 관심 가지지 못했던 분야였는데 지적해 주셔서 저희들이 또 활동하는 영역을 넓혀 나가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앞으로 저희들 자치경찰위원회는 아직까지 위원장님 지적하신 것처럼 완전히 뿌리를 내리지를 못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 내부적으로도 결속되지 못한 좋지 못한 모습을 대외적으로 보이게 되지 않았느냐 저는 제가 스스로 반성을 합니다. 앞으로 저희들을 근데 아까 몇 가지 말씀이 있었는데 예산 부분의 경우는 저희들은 예산은 아시다시피 먼저 도의 예산과와 같이 예산 부분을 먼저 협의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정해지기 전까지는 의회와 사전에 협의를 해도 그것이 의미가 없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도 본청하고 이제 예산 협의가 끝나면은 사전에 우리 공식 예결위 예산 심의 들어가기 전에 비공식적으로 의장단이나 아니면 의원님 여러분들에게 와서 저희들이 이 상황을 보고 드리고 협조를 구하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행감이 갑작스럽게 그런 불미스러운 일로 지난주에 마무리 못 짓고 하다 보니까 아직까지 계획을 못 잡았습니다만은 조만간에 정식 회의하기 이전에 저희들이 한번 회장단 위원님들을 모시고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 기회를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시간을 좀 내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번에 질책 겸허히 받아들이면서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원래 뭐 비온 뒤에 땅이 더 단단하게 굳는다고 합니다. 뭐 이런 계기를 통해서 더 좋은 우리 자치경찰위원회로 거듭나기를 뭐 기대해 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자치경찰위원회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아직 마무리 안 됐습니다. 잠깐만.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사무에 대한 심도 있는 감사를 해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개선 및 건의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도록 하시고 내년 시책에도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사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이것으로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과 제3회 추가 경정 예산안, 조례안 등 일반 안건 처리를 위해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는 11월 17일 목요일, 이거 뭡니까?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